자,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렇게 도커에서 MySQL 이미지를 이용해서 실제로 컨테이너를 띄워서 PHP 컨테이너에서 해당 MySQL 컨테이너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구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AWS RDS를 이용해서 실제로 영속성을 가지는, 즉 한번 기록된 데이터를 계속해서 컨테이너가 꺼지더라도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AWS RDS는 영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꺼지더라도 계속해서 데이터가 남아있게 작업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이렇게 AWS 콘솔에서 이 RDS를 검색해서 해당 RDS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게요. 자, 바로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 생성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데요. 자, 우리가 실습으로 다루었던 이 MySQL을 만들 수 있습니다. 다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MySQL을 바로 생성하기 전에 한글 파라미터 설정부터 생성을 해주고 진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다시 이렇게 RDS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. 자, 이렇게 파라미터 그룹으로 들어가서 먼저 파라미터부터 만들어 줄 겁니다. 저는 이전까지 여러 개의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파라미터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. 아마 여러분들은 처음 강의를 들으시면서 AWS RDS를 이용하신다면 이 파라미터 그룹이 비어 있을 거예요. 바로 한번 파라미터 그룹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할게요. 이 파라미터 그룹은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 설정 관련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우리는 UTF-8, 즉 한글이 포함될 수 있는 유니코드 설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라미터 그룹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우리는 MySQL 5.6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선택해 주시고요. 그 다음 이제 그룹 이름으로, 즉 파라미터 그룹 이름으로 간단히 docker MySQL 테스트라고 이름을 지어 줄게요. 이렇게 설정 또한 지어준 뒤에 생성 버튼을 눌러서 파라미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. 자, 이제 이렇게 docker MySQL 테스트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해줄게요. 이제 자, 바로 캐릭터를 검색해서, 즉 컬을 검색해서 변경 가능한 모든 값들을 다 UTF-8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. UTF-8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글이 포함될 수 있는, 즉 유니코드를 포함하는 설정 값이기 때문에 자, 한글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. 이렇게 전부 다 바꿔주시고요. 변경사항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적용해 줄 수 있도록 하면 되고요. 그 다음 이제 이 콜레이션을 검색해서 마찬가지로 다 UTF-8 General CI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UTF-8 General CI로 선택을 해주시고요. 마찬가지로 저장 버튼을 눌러서 나와주시면 됩니다. 한글 데이터 삽입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위해서 한글 설정 관련 파라미터 그룹을 만들어 준 거예요. 이제 바로 한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MySQL을 골라주시고요. 이제 이렇게 프리티어에 적용되어 있는지, 즉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MySQL인지 확인해 주시고요.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서 이렇게 MySQL 5.6 버전으로 바로 한번 MySQL을 만들어 볼게요. 자, 이제 인스턴스 식별자를 넣으라고 하는데요. 이렇게 docker MySQL 테스트라고 넣어주겠습니다. 그 다음 마스터 사용자의 이름으로는 유저라고 넣어줄 거고요. 이제 유저란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거고요. 이제 마스터 암호 또한 설정해 주겠습니다. 저는 이제 이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간단히 패스워드라고 그냥 넣어 주었어요. 어차피 강의 찍고 해당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파기할 거라서 이렇게 그냥 간단히 이름 지어 준 거고요. 여러분들은 꼭 어려운 패스워드로 설정해 주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. 그 다음 이제 외부에서 일단 손쉽게 접속 가능하도록 해서 데이터베이스 관련 실습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퍼블릭 액세스 가능성을 예로 설정해서 세계 어디에서나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. 그 다음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름으로 테스트라고 넣어줄게요. 이전 시간 실습과 동일하고요. 그 다음 이제 DB 파라미터 그룹으로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docker MySQL 테스트 파라미터를 넣을 수 있도록 합니다. 이로써 한글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. 자, 이제 바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러한 설정 그대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이제 생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. 물론 완벽히 생성이 될 때까지 약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만든 직후에는 생성 중이라고 상태가 나올 겁니다. 자,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성 완료가 되어서 사용 가능 상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해당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확인한 이후에
자, 보안 그룹으로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서버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보안에 있어서 더욱더 각별하게 주의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인바운드로 갔을 때 기본적으로 방화벽 설정으로 특정한 소스에서만 접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건데요. 우리는 지금 실습용으로 간단히 이용하는 거니까요. 이렇게 0.0.0.0을 넣어서 언제 어디에서나 접속할 수 있도록 바꾸어 주겠습니다. 자, 이제 이로써 해당 RDS 데이터베이스에는 누구나 다 접속 주소만 알고 있다면 접속할 수 있게 된 겁니다. 다시 이렇게 인스턴스를 확인해 주시고요. 자, 이제 이렇게 해당 MySQL에 접속하기 위한 접속 주소, 즉 엔드포인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. 이제 다시 우리의 지난 시간까지 작업했던 이 PHP 코드를 확인한 이후에 이 PHP의 호스트 주소로서 방금 우리가 복사한 그 데이터베이스 주소를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. 그 다음 우리가 사용자 이름을 유저라고 아까 전에 설정을 했었죠.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한 접속 설정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고요.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면 자, 접속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이건 또 제가 실수한 겁니다. 자, 포트 번호도 빼먹으면 안 되죠. 자, MySQL 포트 번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306 포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포트로 3306을 넣어 주셔야 되고요. 다시 이렇게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자, 이번엔 정상적으로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AWS RDS MySQL 서버의 버전명인 5.6.402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로써 이번 시간에는 AWS RDS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구축해서 더 이상 MySQL 컨테이너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. 실제로 실서비스를 운영할 때는 이렇게 AWS RDS를 이용하는 방식을 많이 채택하니까요. 이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로써 이번 시간까지 해서 AWS RDS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보고 실제로 우리의 이 PHP 컨테이너에서 해당 AWS RDS에 접속을 해서 MySQL 버전명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. 자, 이제 이로써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작업을 했던 우리 AWS EC2 안에 설치가 되어 있는 이 MySQL 컨테이너는 이제 그만 지워줘도 괜찮은 겁니다. 따라서 이렇게 MySQL 컨테이너는 더 이상 동작하지 않도록 지워줄 거고요. 자, 이후에 다시 이렇게 컨테이너를 확인했을 때 PHP만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. 다시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해도 매우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우리의 도커 파일 및 각종 설정 파일을 GitHub에 올려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.